전체 직원 수의 절반가량이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회사. 그러나 그 누구보다 질 좋고 멋있고 값싼 신사복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 안에서의 자아 회복을 돕는 곳.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신사복 전문 생산업체 대표 김창환 사장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자. 금천구 독산동의 한 신사복 전문 생산업체. 직원들이 빗속을 뚫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사람 대표 김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환, 질 좋고 값싼 신사복을 만드는 신사복 전문 생산업체 대표. 오전 8시 반, 공장 직원들과 함께 아침 회의를 시작하는 김창환 대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는 이렇게 매일 공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공장의 하루 업무가 달려있는 아침 회의는 전체 일과 중 김 대표가 가장 중요시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늦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올라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7월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목표 다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 노력해봅시다. 그만. 아침 회의를 마친 김 대표가 향하는 곳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이 아닌 바로 작업 현장. 기계의 결함이 있는 것은 없는지,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공장 구석구석을 돌며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직접 살피는 것이 그의 일이다. 안에부터 온다니까 좀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켜요. 생산부터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서 그의 관심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게 매일 공장을 돌며 살피는 덕에 웬만한 전문 분야의 업무들은 모두 꿰고 있는 김 대표. 그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실무형 CEO다. 저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해가지고 앉아서 결제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한 역할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해서 제 자신도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인볼브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 대표.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말 대신 종이에 글을 써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글씨 쓰시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유지현 씨가 1급 청각장애이기 때문에 어떤 수화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떤 때는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는 필화로서 서로 의사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장의 직원 200여 명 중 80여 명은 장애인. 그중 여성 장애인이 30여 명, 중증 장애인은 6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장애인 근로자들은 공장의 주요 생산 분야 곳곳에 포진되어 활약하고 있는데 이곳엔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이나 차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지난해 이 업체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장애인 중에서도 50%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기준은 초과했지만 사실 어떤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유지할 자신이 생겨서 작년에 인증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키는 회사는 별로 없는 요즘. 이런 와중에 김 대표가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장애 사원들한테 제가 먼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잘해주고 착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려나갔던 거지 지금 80명 이상 저희들이 고용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을 늘려가던 초기에는 기존 직원들의 반발이나 김 대표 스스로 느끼는 우려도 많았다고 한다.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진짜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 채용을 늘려나갔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 장애인들한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비장애인들 중에는 회사 그만둘 때 사표도 안 내고 안 나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장애사원도 진짜 그만두게 되면 한 달 전에 사표도 내고 그만둬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하고 그런 어떤 성실한 점들이 관리자들한테도 제가 설득을 하게 된 용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관리자들이 저한테 장애사원을 더 뽑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김 대표.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들은 그를 믿고 따르며 성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쳐나갔다. 그 결과 지금은 그 어떤 회사보다 배려와 존중이 넘쳐나고 생산성도 매우 높은 회사가 되었다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지체장애는 청각장애도 말이 안 통하니까 두려움도 있었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 솔직히 우리 비장애인 정상인보다 더 많이 털어놓고 대화를 하고 서로 같이 공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런 점 참 보기 좋아서 지금은 같이 작업을 하는데 아무 부담 거리낌 없이 지금 잘 대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적응해 나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김 대표의 곁에서 장애인 근로자들과 김 대표 간의 소통을 돕고 있는 이슬비 씨. 지난 이명박 대통령 방문 당시 그녀는 장애인 근로자들과 대통령 간의 통역을 맡기도 했었다. 부하만 알고 왔다가 저희가 들어와서 많은 그 청각장애인들을 보고 수화를 배워서 지금 우리 회사에서 수화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도 우리 이슬비 씨가 그 대통령하고 저희 청각장애인들 그 통역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청각장애인이지만 구화를 익힌 덕에 일반인과 똑같은 대화가 가능하다. 지난번에 그 C2. 그거 모임은 잘 돼? 요새? 요즘에 치즈 모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사 후 청각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자신도 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그녀다. 처음에 그화 했었는데 이 회사에 와서 큐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청각 장애인들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청각 장애인들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보람이 많이 느껴요. 그 사이 공장 안에 있는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김 대표. 그런데 매장 한켠에 걸린 빛나는 훈장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2008년도 9월 2일 날 받았습니다. 장애인의 그 고용 촉진 대회에서 장애인 고용 많이 했다고 나라에서 그 수여해준 훈장인 석탑 산업 훈장입니다. 그간 누구보다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 촉진에 힘써온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8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산업 훈장을 수상했다. 일단 뭐 나라에서 인정해 준 거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더욱더 장애인 고용을 좀 잘해서 진짜 모범적인 장애인 고용의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라기엔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한 이곳. 그럼에도 고객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사실 이 매장은 원래부터 상설 매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곳은 아니라고 한다. 여기는 원래 저희 직원들 휴게실이었어요. 휴게실이었는데 뭐 남편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들, 사위 그냥 뭐 한번 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아예 이 휴게실을 개조를 해서 이런 조그만 매장식으로 꾸미게 됐습니다. 아름아름 뭐 아시는 분들도 찾아오고 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찾아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총리님께서 트위터에 올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맞춤법 매장입니다. 본래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주요 사업인 이 업체가 이렇게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해지게 된 것은 바로 김황식 국무총리의 SNS 글 덕분이다. 이 업체에서 옷을 맞춰 입은 김 총리가 자신의 SNS에 그 후기를 올린 것.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25만 원짜리입니다. 그래도 당당한 맞춤복입니다. 김총리 글이 오르자 금세 사람들의 관심은 25만 원짜리 맞춤 신사복에 집중되었고 자연히 이곳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뭐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총리님께서 지난번 장애인의 날 그 기념식에 입고 가신다고 옷을 한 벌 맞췄었는데 좋으시다고 추가로 한 벌 더 하셨어요. 근데 상당히 잘 이쁘게 잘 맞아서 그런지 저희도 기대 안 했던 그 내용을 신문에 내주셔가지고 상당히 그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총리를 감동시킨 25만 원짜리 맞춤 신사복. 이렇게 저렴하고 질 좋은 맞춤복을 만들 수 있는 이 업체만의 비결은 무엇일까? 백화점에서 70만 원, 80만 원짜리 하는 것도 또 유통 구조상의 어떤 그 수수료라든지 또 인테리어 비용, 기획 부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25만 원을 받더라도 그런 어떤 오버헤드 차지가 그런 7, 80만 원짜리에 비해서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가능한 그 금액이고요. 또 저희가 대량으로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원가 경쟁력에서 어떤 우위에 있어서 그게 어떤 그 가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장애인의 날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원래는 김 총리의 방문이 예정되어 이곳에서 옷을 구매한 것이기도 했는데 일정이 변경되어 대통령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 저희 매출이 한 70억 하고 얘기하니까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은 한 200명씩 되는 데다가 어떻게 매출이 70억밖에 안 됩니까? 하고 거꾸로 여쭤보는데 대통령께서는 오셔갖고 제 인가원 매출 70억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인가원 70억 많이 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분이 그래도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디테일한 점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구나 하고 느꼈고 저희 직원들도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다 떠나서 나라의 제일 큰 어른이 오신 거에 대해서 다들 자부심을 갖고 또 앞으로도 그 기억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 대부분을 공장과 매장에서 보내고 나면 곧바로 자리로 와서 또 다른 업무를 본다. 네, 어저께 그 생산한 거 정리하고 있고요. 끼고 나간 것들 또 실적별로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시네요. 아니 뭐 저희 같은 중소기업 사장들은 먼저 솔선해서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김 대표. 이렇게 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직원들도 누구 하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다. 어떤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사장님은 장애인들을 더 친밀하게 가족처럼 더 받아주다 보니까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옆에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서 같이 지금은 가족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면담을 했을 때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오래 있어라.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좋은 일도 있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또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 때 사장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위로가 돼서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공장을 인수하게 된 지는 이제 10년. 인수 당시보다 이곳의 연 매출은 2배가량 상승했다. 그 근본은 다름 아닌 전 직원 간의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장애 사원들이나 비장애 사원들을 뽑아서 그런 어떤 융화나 소통에 내 모든 것을 다 하는 이유가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직원들 간의 화합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 김 대표는 1년에 2차례씩 단합대회를 열고 있다. 사실 장애사원을 다 데리고 래프팅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래프팅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가자고 얘기하니까 다들 좋아하고 사실 사고 날까봐 겁도 나서 제가 좀 뺀 적도 있는데
뭐 본인들이 워낙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비장애 사원들하고 차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다니면서. 또한 김 대표는 장애 유형별로 사내 모임도 만들었다. 청각장애인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청음회와 기타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이 모여 만든 아름다운 사람들. 모임의 회원들은 주기별로 식사와 영화를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임을 갖는데요.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려운 점들을 서로 얘기함으로써 직원들 간의 친목을 더 좋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경우 원래 이름이 아름다운 청년들이었다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하다 보니까 한 대여섯 분 나이 드신 분들이 청년도 아니면서 여기 청각장애 모임에도 못 끼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아름다운 청년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모임의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고 청각장애 청음회 이 두 가지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이름은 심지어 회사 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희 원래 회사 이름이 IFG 코리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회사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저희 업종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회사 이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꿀까?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거부 반응도 있고 뭐 했었는데 회사 이름이 아름답다 보니까 아름다운 회사다 해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 맞춤복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회사 명칭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닌 소중한 자산이라 말하는 김창환 대표.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오직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김 대표가 그리는 앞으로의 꿈을 들어보자. 이러한 좋은 설비와 좋은 직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이고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남의 거를 인가공해주는 하청 공장이 아니라 저희 브랜드를 갖고 진짜 명품 신사복을 만드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